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여성청년위회입니다. 네, 오세라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논평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미래대한행동 여성청년위원회 논평입니다. 네, 2020년 7월 9일 박원순 특별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박 시장의 여비서가 지난 7월 8일이었죠. 그때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 13일 닷새 후죠. 닷새 후에는 한국 여성의 전화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주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저희 이거 미래대한행동 여성청년위 논평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네. 김소연 변호사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모두 발언 좀 해주시죠. 아, 네네네. 저는 대전에서 이제 뭐 제가 소속돼 있는 미래통합당 당원들하고 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특히 민주당 집권 여당 그 출신 시도지사들이 성추행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서 네, 네. 지금 뭐 중간에 문제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네.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자체도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어떤 뭐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들이었다라는 네. 부분과 네. 더 나아가서 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네. 표방하고 민주당은 늘 항상 여성파리 정치를 해왔습니다. 여성을 위한 여성은 약자다라고 해가면서 여성계에 굉장히 많은 지분과 힘을 실어주는 정치를 해왔고 네,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 어떤 타겟이 주로 특히 저희 같은 3040 여성 맘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런 여성파리 정책을 해온 페미니스트 정권에서 네. 이런 추악한 작태들이 계속적으로 네. 반복이 된다. 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일 뿐만이 아니라 네, 네.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부역해왔던 여성단체들의 이중적 행태들. 뭐 사실 오거돈 시장 사태 때부터 예상은 해왔지만 네, 네. 이중적으로 내로남불 뭐 이렇게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저는 참 또다시 좀 역겹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또한 여성을 음, 단지 성범죄 피해 여성을 네. 자신들의 어떤 자리와 자리 보전과 밥벌이를 위한 도구로만 취급한 것은 아닌지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대전에서 엊그젠가 한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네, 했었죠. 어제 네, 어제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쭉 내용을 봤더니 오늘 저희가 뭐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미투 성격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투라는 것이 미투 운동이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일어났고 네. 그때가 2017년 9월 무렵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영화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성 문제에 간 건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이제 2018년 1월 달에 서지연 검사가 네. 이제 그 안태근 지검장에게 8년 전에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미투 운동이 촉발이 된 거예요. 2018년 1월에. 네. 근데 참 우리나라는 발생지인 미국은 연예계나 이런 데서 끝나는데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정치권으로 옮아가가지고 네. 거의 뭐 정치권 뭐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 유력 정치인 또 뭐 대학 강단, 뭐 유명 연예인 뭐 이런 상대로 정치 미투가 무차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네, 권력 투쟁의 네. 일환처럼 보일 정도죠. 네, 저는 이게 네.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네, 네. 어느 나라를 봐도 이런 식으로 이런 미투 현상이 이렇게 이렇게 편향적으로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케이스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결국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네. 이렇게
성추문에 휩쓸려서 이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좀 다각도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네. 전제에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네, 뭐, 네. 뭐 가해자 편을 들고 뭐 음. 피해자를 뭐 비난을 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범죄라고 한다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대전에서 기자회견한 주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 어쨌든 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고 국가의 형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신고 또는 뭐 인지 고발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제 증거를 채집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재판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뭐 합의를 하거나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네. 국가에서는 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조차도 금전적 손해배상이든 어떤 뭐 정신적 손해배상이든 뭐 화해, 사과 이런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보편적 해결 지금까지 몇천 년간 이어온 사회적인 어떤 갈등 해결 기능을 네.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네. 있는 게 네. 이 미투의 네. 변질된 모습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이뤄지고 있는 네. 변질된 모습이다. 네. 그냥 네. 뭐 하나 뭐 성범죄의 정도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범죄나 성추행, 뭐 성추문에 연루가 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네. 인격살인을 당하고 네.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리고 그 과정에 여성계가 등장해서 정말 죽여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시위를 이게 하죠. 제가 네. 제로섬 게임이다. 네, 네. 한 사람이 네. 이럴 때까지 이건 계속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피해자가 네. 원하는 일인지 고민을 해볼 일이고요. 네.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네, 힘들어서 지금 당장은 혹시라도 그렇게 여성계가 이렇게 막 들쑤시고 하면 뭐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조할진 몰라도 그 피해자의 인생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예. 지금 이 사건만 해도 가해자인 박원순 네. 시장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수사 개시도 전에 죽었잖아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20대 피해자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계속 재생하고 계속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연대하고 뭐 운동하고 책임지고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피해자와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저는 마찬가지로 미투에 지금 뭐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서지영 검사든 김지은 씨든 전부 피해자라는 어떤 이제 아예 고유명사가 돼버린 네, 네. 네, 그 지위에 갇혀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들. 네. 그리고 김지은 씨를 바라보는 뭐 사회적 시선이 그냥 그저 저 여자는 피해자고 말하자면 성녀 취급을 당해야 되는 네, 이런 네. 감옥 같은 현실에 네. 스스로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죠.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해결 방식인지에 대해서 정말 예, 고민을 예, 해봐야 된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 운동이 네. 끊임없이 순교자를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화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치 그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교자를 만들어야만이 네, 네. 이게 이 페미니즘 운동이 이게 존속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건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음. 악랄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네. 게요. 소위 여성계라고 생각하는 여성 운동가들 자기 스스로 순교자가 될 생각은 없어요. 네, 네, 네. 스스- 납을 만들어야지. 네, 스스로 될 생각은 없어요. 누군가를 앞에 정말 소녀상 앉히듯이 앉혀놓고 대상화하고 도구화합니다. 소모를 하는 거죠. 상품일 네. 뿐입니다. 저희가 본 시각은 네, 네. 그래요. 네. 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왜 남의 인생을 그렇게 도구화하는지 네. 뭐 그들은 아니다 연대했다라고 하지만 네. 평생 연대할 것입니까? 그리고 네. 연대하면서 대가 없이 했습니까? 전부 다 뭐
지자체든 뭐 국가기관에서든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나 네, 네. 모든 후원금 다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순교자를 지키는 피해자를 독점하는 사람들로 네. 자기들은 절대선인 양 네, 무료의 뭐 이런 네, 행동을 네. 하는데 네. 이번 사건만 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박원순 시장이 뭐 정말 이 사건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면 네.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젠더 특보가 네. 뭐 사건화 되기도 전에 네. 네. 뭐 불미스러운 일을 운운하면서 네, 네. 박원순에게 네. 뭐 전했다라는 말의 근원지 네. 이 말이 어디서 돌아서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고 네. 사람이 혐의를 받았는데 정당하게 수사를 받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기능을 전부 거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죽음밖에 답이 없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네. 이 주범들은 누구냐? 네. 네, 사람 왜 이거 죽음밖에 답이 없느냐? 네. 네. 그래서 이 한 가지 네. 사건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중첩이 되어 있고 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이 극단적인 선택에도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갑작. 네. 아주 다층이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이게 완전히 그냥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모순에도 빠졌을 것이고, 네. 네, 얼마나 네. 힘들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간단치는 않은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성범죄일 경우에는 우리가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성범죄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맞고 피해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사배상이나 민사적 손해배상을 하고, 네. 당연히 마음적으로도 사과를 네, 하고 네. 용서를 구하고 네. 이런 절차가 있어야 음. 피해자도 남은 네. 인생을 살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한 명의 인생을 아주 네. 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네. 아닌 것으로, 네. 네, 뭐 광주의 선생님도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네, 대전의 스쿨미투 선생님도 네, 네. 2년 전에 정말 뛰어내리셨거든요. 네. 수사를 받다가 이 과정에서 단지 경찰 수사만이 압박 때문에 뭔가 네. 또는 이 상황이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여성계의 사람들 무슨 사건만 터지면 뭐 학교다, 직장이다, 네. 뭐 교육청이다, 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앞에 가가지고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시위하고 난동을 피웁니다. 규탄한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마 일반 사건에서 네, 네. 예를 들면 뭐 작가님이랑 저랑 뭐 둘이 뭐 폭행 사건이 있는데 직장 내에서 뭐 있었는데 이런데 앞에서 오세라비 물러가라, 오세라비 뭐 나쁜 뭐다 하고서는 시위하거나 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걸려면 다 걸 수 있거든요. 네, 떼거지로 그렇게 1인 시위도 아니고. 자, 근데 이들에게 모든 면책 특권을 준 이 분위기, 네, 시발점이 어디냐. 네. 네. 저는 정말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네. 그만해야 된다. 이런 네. 과열된 분위기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그쵸,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죠. 협의 민주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서로 협의하고 절차를 거치고.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상실이 된 사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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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완전히 이거는 무슨 그 이전 투구 야만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게 인민재판하고. 네, 과연 우리가 네. 그러면 이 다음 세대에는 정말 이런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네. 근데 나는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쵸.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문화가요. 음. 학교 폭력이나 이런 데서요. 학내, 대학내 네. 이런 데서 대자보가 붙이든 게시판 인터넷에 뭐 하나 올려 폭로 문화, 네, 폭로해서 한 명 죽이기. 네, 죽이기.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몇 있습니다. 년째예요. 네. 정말 네. 사람이 뭐 범죄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번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죽음밖에 답이 그러니까요. 없습니까? 네. 뭐 형사 처벌도 받고 감옥도 갔다 오고 네. 마땅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고 음. 반성을 하고 다시 살아갈 길을 뭐 제공을 해주는 게 또 사회적 기능인데 이 모든 사회적 기능을 다 파괴를 다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아예 이제는 네. 존재하지가 않는 사회가 되고 패자나 어떤 그런 그 정말 그 사람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패자 부활전 자체가 없어진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미래에 대한 행동이 앞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이 대목에서 좀 입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네. 한 10가지 정도 입장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네, 한번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 수사가 중단되거나 미흡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라 경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성추행이 사실인지 또는 무고 사건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고소인 여비서는 4년 동안 수차례 서울시 간부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사실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서울시청 임순영 젠더특보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젠더폭력 근절 대책 TF 단장이다. 남 의원은 수십 년간 여성인권운동을 한 장본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막강한 여성단체의 수장을 하였다.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협조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줄줄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을 일으켜 사퇴하거나 실형을 살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소속 인천시 서구 구청장이 여직원 볼에 입맞춤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요구한다. 남인순, 정춘숙, 김상희 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메이저 여성단체들이 미온적인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여성인권 운동이었던가? 지난 몇 년간 온 나라를 페미니즘 광풍으로 몰고 간 단체들이었다. 그토록 강조하던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상 거론된 집단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7일 미래에 대한 행동 여성청년위원회. 네. 네. 앞으로 저는 대전에서 이렇게 네. 규정을 했어요. 네. 네. 문재인 정권의 여성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네. 규정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좌파 여성단체, 제가 네. 계속 시벌 조직이라고 명명한 네. 네. 그들은 이제 뭐 진보정당, 페미니즘 여성파리를 음. 어떤 정체성으로 정치를 해온 네. 진보정당들과 함께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네, 네. 네, 여성파리 그만둬라. 네. 네. 네, 이렇게 어제 저는 촉구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많은 젠더 특보를 거느리고 젠더 폭력 근절 대책 TF단을 꾸리고 아주 그냥 그 젠더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왜 이렇게 끊임없이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사건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과 좀 통렬히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가님 여기서 바보 같은 결론으로 가는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되게 재밌는 여성계만의 특유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무슨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뭔가 문제 해결을 뭔가 뭐 어디 구멍이 나서 이걸 막는 문제 해결 위원회가 있었다면 열심히 몇 달 활동을 했는데 이 구멍이 더 커졌어요. 네.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문책을 받고 와해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꾸리던가 아니면 감사가 들어가거나 하겠죠. 자, 여성계는 무슨 특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실적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 여성계의 활동과 여성 정책은 명백히 실패를 선언하고 네. 그만두고 다른 조직으로 갈아치우던가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네. 일어나지 않고 네,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 사건을 빌미로 이낙연 의원이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성인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 자, 엉뚱한 결론으로 계속 흐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여성 민주당 의원들, 특히 사다리 타고 올라간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네. 그동안 여성파리를 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실패임을 지금 인정을 해야 되고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당신들의 어떤 밥벌이를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뭐 교육을 더 강화하고 네.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 성폭력 교육에 더 강화하고 더 사람을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림으로 결론 내리는 건 네. 정말 바보 같은 네. 결론이고 네. 정말 도가니 판입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불행히 그런 조짐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우려를 네. 금치 못하는 그런 지금 좀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 이제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피해자를 그럼 누가 지원하란 말이냐. 피해자를 돕는 기능을 자기들이 열심히 해왔다. 어려운 환경 속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일들은요. 그 뭐 변호사 단체들도 많고요. 그럼요. 그리고 무료 법률 지원도 법무부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 개인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들을 그렇죠. 통해서 하고 형편이 어렵거나 좀 이렇게 지금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권력형 범죄 이런 부분들은 연대를 할 수 있는 법조인 기관들 그렇죠. 그리고 경찰 수사기관 법무부 내에 있는 범죄 피해 구조에 관한 위원회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사법 절차를 밟아서 네, 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온 나라가 아마 아수라장이 네. 이게 지금 뭐 거의 다 된 상태죠. 네, 그리고 상담이나 치료는 전문기관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요. 네, 상담 치료를 이들에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젠더특보, 서울시 젠더특보 저는 계속 수사하면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례를 접수를 하면 네. 연계라는 이름으로 각종 언론기관, 자기들과 친한 언론기관과 또 자기들 연대 있잖아요. 서울만 해도 엄청난 여성계 그 간부급들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서로 간에 수다 그냥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야기하듯이 야 무슨 사건 일어났대, 무슨 사건 일어났대 하면서 정말 금방 정보가 공유가 네,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면 내 사건이 그냥 오픈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들만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네.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네, 네. 비밀유지 뭐 네. 하면은 저희들은 처벌을 받는데 이들은 명백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소불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네. 특권들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 대전에서는 작년에 그래도 비밀 뭐 이렇게 오픈한 민원 오픈한 뭐 공무원하고 여성 단체 수장은 처벌을 끝끝내 시킨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정말 어렵게 처벌시켰거든요. 이들은 내 사건을 갖고 가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사례가 당장 공유되고 심지어 강의 같은 데 나가서 내가 당했던 수치스러운 일들이 기분 더러운 일들이 사례화돼서 강의로서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케이스를 또 여러 번 봤고 네.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정보를 끼리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공유하고 그쵸. 실제로 네. 저는 뭐 그런 거를 여러 네. 차례 이제 접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위법성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거나 문제가 된다는 이들이 성인지감성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성계는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젠더특보에 대해서도 계속 기사 나오거든요. 네, 나오고 있어요. 2차 가해라고 네,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한테 말하자면 정보를 준 겁니다. 네.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네. 자, 이게 바로 2차 가해거든요. 전형적인. 2차 가해란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본인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바보 같은 구조는 싸울 게 아니라 이제 깨야 합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네. 그만해야 합니다. 네. 이상 미래에 대한 행동 여성청년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저희 그 논평이었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